3부에 이어서 4부에도 양당 수석 대변인들 모셨습니다. 저희 이혜원 국민의힘 대변인님, 그리고 전자영 민주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수석 대변인님 예. 드립니다. 3부에 이어서 저희가 고령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계속 이어가 볼까 네.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 전자영 의원님이 외국인 간병인 관련 조례 요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당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간병인비 지원과 예. 간병인 제도 이건데 지금 최근에 저희 당에 김동규 의원님이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당 차원의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사업 지원에 의한 이제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제 이 제도 조례를 통해서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간병인 제도,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입법은 중요한 거였다라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잠깐 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항상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정책 오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 초고령 사회 또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는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가사 지원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임산부들 청소하기 어렵고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총 716가구에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지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당 10회. 예, 해당 4시간 정도 해서 차 할 수 있고요. 이제 좀 대상별로 좀 지원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 의원님, 앞서 경기도 고령화 해소를 위한 국민의힘 차원의 대책들 살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조례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고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또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아이 낳고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부터 주거, 출산, 육아까지 좀 다방면의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고령화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조례를 입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운전면허나 또 여러 가지 영어 시험이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해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서성란 국민의힘 의원께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에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조례 이런 부분들까지 마련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좀 정책적인 저희는 국민의힘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서 매년 시군과 교육청 이렇게 다니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좀 정책 분야를 유형별로 좀 나눠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방문해서 직접 의견을 청취해서 또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아니 문자로 5787번님이 저도 66세 고령화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서글프기도 하고 네. 젊은 세대한테 좀 민폐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좋은 정책 많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지금 계속해서 애써주시는 거잖아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네. 5787님 분이 잘 지적하셨는데 근데 젊은 세대에게 민폐가 된다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네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도록 본인들이 또 기회를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 제공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 인구 고령화 문제 그것도 좀 살짝 언급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님. 네네.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인 인구 자체도 또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 부분도 좀
그 증가세가 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자리 창체 장애인들의 뭐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뭐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제공이 돼야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자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령 장애인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일자리를 좀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재능이나 역량을 좀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연령별로 특화된 고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 능력 개발 강화나 교육 개발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직업군에 대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어린 시기 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비장애인들도 그 일반적으로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그에 맞는 교육들을 하고 또 일자리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분명히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직업군을 만들고 발굴을 해서 그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그에 맞게끔 일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디지털이 요즘 시대에 부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역량 강화 사업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생애 주기별 고령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을 좀 증진해서 사회에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전재영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 조례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요한 건 네. 이제 입법이 돼야 될 텐데 이 고령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 사항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 그 경기도에서도 다양하게 그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서 우리 이혜연 이제 대변인님도 복지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야에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실은 그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고 앞서 저희 간병인 그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네네. 그런 지금 갖고 있는 조례들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더니 대상별 그다음에 세대별, 그다음에 직업군별 이런 정책들이 아주 세밀하게 세분화돼서 나와야지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추진이 될 수 있고 그걸 또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수석 대변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각자의 얘기를 지금까지는 해주셨다면 이제는 양쪽의 각자 이제 서로의 칭찬을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 잘하는 경기도 의회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의정 포커스 칭찬합시다. 진짜 이게 일하는 의회다. 이 당색을 떠나서 상대당이 하는 이거 좀 칭찬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던 거. 이렇게 협치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또 판을 또 깔아드렸습니다. 예. 뭐 그러면 앞서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 수석 대변인들께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전정 의원님께 먼저 칭찬 네. 플레이 예. 한번 해주십시오. 선공 아니고 선칭찬입니다. 아, 네네. 제가 이혜원 의원님이 음. 우리 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를 이거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하신 의정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조례거든요. 예.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데 그런 조례들을 선행적으로 좀 많이 만드셔서 입법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관심 있게 본 거는 예. 그 음식 관광 관련한 조례였거든요. 예. 경기도 음식 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가 음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로컬에서 나오는 그 식재료들을 가지고 예. 어떻게 이거를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관심 있어서 찾아오게 만들까. 근데 그걸 관련해서 이혜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박수 네.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정 의원님께서 네.
이게 칭찬해 주시니까 음. 더 노력해야겠다는 네네. 생각도 들고 예. 그럼 이 조례 내용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전정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로컬에 대한 로컬 관광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 특히 뭐 이제 우리 경기도 뭐 31개 시군에 특화된 음식들이 많거든요. 예. 특산물도 많고 공유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다 각자 좀 따로 좀 관광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누군가에게는 좀 익숙한 환경이고 익숙한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력 있는 그런 그럼요. 콘텐츠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적용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음식과 관광이 결합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살짝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식당 홍보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예. 절대 아니고요. 예. 이제 음식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주요한 경험, 음식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네. 주요 생산지도 가보고 그에 대한 역사도 확인해 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특정한 장소도 가보고 교육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산품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해보고 그런 걸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걸 관광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한 또 유사한 조례로 그 여행 감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예.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25년도에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책화가 됐습니다. 예. 이제 조례가 입법이 됐고 정책화돼서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지 경기도에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고 네. 저도 거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정착하고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많은 벤치마킹 올 것 같습니다. 네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예. 저도 하나 더 칭찬을 그럼요. 하셔야죠. 예. 받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해주세요. 해야죠. 예. 우리 전자영 의원님도 많은 조례들을 많이 입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경기도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하는 게 요즘에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 딥페이크 같은 그 성범죄들이 맞아요.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나 또 교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너무 공감하고 네.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입법화해 주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또 그러니까. 쳐주십시오. 예. 요 내용도 좀 네. 설명해 예. 주세요. 이거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고 예산을 또 지원해서 이 보완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예.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는 예방과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지원, 그러니까 교육과 지원이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 처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처벌은 사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 예방과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요거는 정말 주력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딥페이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큰 거예요.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도정 질의를 통해서 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진짜 촘촘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나 예방이 중요하다. 근데 예. 사실상 지금 예방에 쓰는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 단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예. 그 AI 시대에 대비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 피해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피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저희가 진짜 투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네. 혹시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사후 대책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인터넷에 남아있는
그 발자국이라고 저는 맞아요. 하는데 예. 그런 흔적들을 지워주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담은 조례안이 예. 이 조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하나씩 칭찬한 내용들 저희가 좀 제보를 예.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봐서 지역구 활동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항상 현장에 많이 다니십니다. 현장 탐방 민원 해결사. 아무래도 의원님들 뭐 수석 대변인이기 이전에 지역구를 담당하시는 도의원이시기 때문에 지역 탐방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들 다니시죠? 먼저 네. 전재영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지역이 용인인데 용인에서도 도심권역에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용인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도의원 시작할 때부터 광역버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관련한 민원들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특히나 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이게 광역이다 보니까 예. 서울로 가야 돼서 우리 대강이라고 하는 그 협체를 통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 광역버스를 증차하거나 확대하거나 네.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주민들,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 광역버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 지역구에 손명수 국회의원님이 국토부 차관 출신이세요. 지금 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지금 맞대가지고 굉장히 많은 결실들을 맺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월 1일 날에는 그 4104번이라고 해서 우리 경희대 옆에 보면 서천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신갈 IC를 거쳐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이 돼서 현재 운행 중에 있어서 예, 예. 저희가 같이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더 편안한 출퇴근길이 목표인데 진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예.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그렇죠. 있지만 예. 저희는 이제 광역버스 증차 문제, 그다음에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서서 가지 못하거든요. 광역버스 타면 예, 예. 앉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는 붐비잖아요. 특히나 7시부터 예. 9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광역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네. 아직 그 공급이 다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그 경기도 공공버스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인 기흥에서 판교 가는 노선이 예. 운행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도 예. 나가볼 예정이고요. 예. 이런 걸 네. 알으시려면 저희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원 의원님은 지역구 양평 너무 네. 가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넓- 너무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넓기 때문에 많이 네. 바쁘실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네. 예. 어디 서울의 다녀오셨어요? 서울의 1.45배거든요. 그러니까. 양평이.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넓고 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양평에 있는 주민들이 경기도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지역 상담소를 경기도의회에서는 배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놨고요. 네. 저 또한 의정 활동 중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것 중 하나가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넓은 곳에 주민들이 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더 부지런하게 좀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양평에는 뭐 지금 도로나 의료 인프라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낮은 상수도 보급률 예. 또 뭐 중첩된 상수원 규제 이런 것들이 풀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 양평 홍천간 철도 문제도 있고 또 용문역에 KTX 정차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예.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김성교 국회의원님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예. 있고요. 또한 이제 요즘에는 좀 교각 문제나 인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네. 경기도 공무원들과 양평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실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 지역 주민들도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현장에 실사를 할 때 같이 의견들을 나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로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최근에 완공된 것이긴 하지만 네. 좀 회전 구간들이 예. 좀 있어서 좀 이제 사고 문제나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완만하게 곡선을 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라는 예. 의견을 들었고
있고 또 이제 그 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도로 인도에 대한 부분이 정비가 좀 필요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솔직히 교각을 재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경기도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준비 중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비를 설계를 좀 빠르게 해서 인도 부분이라도 먼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네, 네. 주민들과 노력하고 또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건설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재설계해서 설계 부분해서 인도나 이런 부분들 정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 많은데 좀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네. 우리 오늘 또 중요한 얘기잖아요. 또 오늘 음. 문자 주제도 있었고 맞아요. 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된 좀 질문 좀 드리고 음. 싶은데 그 경기도 의회의 아주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지방의회법 제정이 네,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많은 목소리 있죠. 네, 네. 이혜원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일단 뭐 우리 경기도 의회가 지방 의회가 좀 독립이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방 의회법이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여전히 독립성과 어떤 권한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한 34년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확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독립성이나 권한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법으로 이제 현재는 규정돼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나 아니면 조직권이나 이런 감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데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그 제도 자체도 지금 현재 한 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해야 되는 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원처럼 한 명에 10명이 보좌관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또 1인 1지원관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성명서나 뭐 촉구 결의안이나 또 건의문이나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우리 전자영 의원님도 이 한 명에 한 명 네. 이거 당연히 찬성하시죠. 적극 동의하죠. 지금 그러니까요. 앞서서 이제 우리 이혜원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모두 다 동의하고 이런 겁니다. 지방의회법은 저희가 국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의회법이 있어서 우리도 지방의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지방의회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 저 법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법이 제정이 돼야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완전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 반드시 됩니다.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방의회법 이거 제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그 아예 나를 하나 잡고 요것만 하나 쭉 그러니까 하면 가시죠. 한번 좀 예, 예. 하시면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네, 좋은 저희가 생각이십니다. 궁금한 것도 많은데 네.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서 네. 끝으로 예.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우리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그래도. 그 얘기 한번 제- 해주세요. 제가 용문산 먼저. 축제 있잖아요. 아, 네, 축제 네. 얘기도 하시면서. 아, 그래서 해주셔야죠. 저희 이제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또 진행이 되는데요. 자연이 선물하는 봄을 맞이하실 수 있는 가봤어요. 저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으시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용문산 관광지와 또 용문산역, 네. 용문역, 근처에? 네, 용문역 예. 이런지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 임금님 진상품인 최고로 꼽혔던 그 용문산 산나물이 네. 그 동국여 지지에 수록된 거 아시나요? 예, 그런 고증을 몰랐어요. 통해서 시작된 축제인데 아무래도 아마 많은 먹거리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예. 제가 아까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 예.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예. 네, 마이크를 들어야 될 거예요. 네. 전자영 예. 의원님께. 네네. 그래서 저희 어쨌든 예. 저희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네. 또 우리 전자영 의원님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더 노력하는 수석 대변인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행정사무관서 상 받으셨잖아요. 그 아유,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 30초 아유, 인사해 네, 주세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지난 방송에서 그 고로쇠 축제를 홍보했었는데 오늘은 맞아요. 또 산나물 축제를 홍보하셨는데 벚꽃이 그 벚꽃의 그 감동을 느끼기도 전에 벚꽃이 졌는데 양평의 용문산에
그 나물축제를 좀 즐기면서 네. 또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부흥에 또 기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제대로 꼼꼼하게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